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미국 주식의 속살을 파헤쳐드리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혹시 지미딘 소시지나 볼파크 핫도그 좋아하세요? 아니면 코스트코에서 냉동 닭가슴살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모든 제품 뒤에 있는 거대한 이름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타이슨 푸드입니다. 미국 식품업계의 절대 강자,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는 회사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제국의 화려한 모습 뒤에서는 지금 한쪽에서는 엄청난 성공 신화가, 다른 한쪽에서는 끝없는 위기라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드라마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이슨 푸드의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이게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도대체 미국에서 가장 큰 이 육류 회사를 뒤흔들고 있는 건 뭘까요? 타이슨 푸드, 1년 매출이 500억 달러가 넘는 정말 공룡 같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어요. 한 사업부에서는 기록적인 이익을 내면서 축포를 터뜨리는데 바로 옆 다른 사업부에서는 역사적인 손실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모순, 어떻게 한 회사 안에서 성공과 위기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의 균열이 그냥 일시적인 문제일지 아니면 더 큰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일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타이슨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업 구조부터 보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이슨이라는 제국은 크게 4개의 기둥으로 서 있어요. 가장 큰 건 역시 소고기,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중의 핵심 사업이고요. 그 뒤를 바짝 쫓는 게 35%의 닭고기, 그리고 15%의 돼지고기와 10%의 가공식품 순입니다. 이게 바로 타이슨이 자랑하는 다각화된 단백질 포트폴리오 전략인데요. 쉽게 말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겠다는 거죠. 소고기가 안 좋을 땐 닭고기가 받쳐주고 닭고기가 부진하면 돼지고기가 보완해주고,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리스크 관리 모델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완벽해 보였던 전략이 과연 타이슨에게 약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거대한 덫이 되고 있을까요? 자,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은 바로 타이슨 푸드의 빛나는 성공 신화, 성장 엔진인 닭고기 사업부입니다.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이 닭고기 사업부만큼은 정말 굳건하게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2025년 실적 발표 때 CEO 도니 킹이 아주 자신감 넘치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5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조정 영업이익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 자신감의 근거, 바로 압도적인 성과를 낸 닭고기 사업부였죠. 단순히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수년간 갈고 닦은 운영 효율성과 전략이 제대로 빛을 발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회사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전부 여기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95%. 정말 놀라운 수치죠? 이게 뭐냐면 2025년 3분기 닭고기 사업부의 조정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5%나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정 영업이익은 뭐 일회성 비용 같은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사업 본연의 힘으로 얼마나 벌었냐를 보여주는 거라, 투자자들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숫자 중 하나거든요. 이익이 거의 2배로 뛴 거죠. 비결이 뭐냐고요? 첫째,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비싼 소고기 대신 상대적으로 싼 닭고기를 찾기 시작했잖아요. 이 트렌드에 정확히 올라탔고요. 둘째, 타이슨은 병아리 부화부터 사료, 사육, 가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다 하거든요. 이 수직 계열화 덕분에 원가 통제에 성공한 겁니다. 다른 데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난리일 때 비용을 꽉 잡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좋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180도 바꿔야 할 시간이에요. 방금 전까지 들려드렸던 환호성은 이제 잊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사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위기의 진원지, 바로 소고기 사업부가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플러스 95%와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대조되는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4억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800억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이 2025년 단 한 해 동안 타이슨의 소고기 사업부에서 그냥 사라진 겁니다. 닭고기 사업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벌어와도 회사에서 가장 덩치 큰 소고기 사업부가 이렇게 밑빠진 독처럼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 제국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적자가 난 걸까요? 핵심은 바로 공급망 붕괴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키우는 소 마리수가 무려 7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된 가뭄 때문에 소들이 먹을 풀이 다 말라버렸고 엎친들 덮친 격으로 사료값이랑 운영비는 폭등했죠. 결국 농가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며 소 키우는 걸 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소가 없잖아요. 소 한 마리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타이슨 같은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소를 사와야만 했습니다. 결국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최악의 구조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렇게 계속 피를 흘릴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타이슨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네브래스카주 렉싱턴에 있는 정말 회사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규모 소고기 공장을 아예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이건 그냥 비용 줄이려고 하는 구조조정이 아니에요. 타이슨이 소고기 사업의 미래를 얼마나 어둡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한 지역사회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숫자 3,200, 이게 그냥 통계로 보이시나요? 이건 공장 폐쇄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3,200명의 삶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요. 렉싱턴이라는 도시 전체 인구가 11,000명 조금 넘어요. 도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나라시의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업 문제를 넘어서서 지역 경제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그야말로 재앙적인 멸종이었죠. 이 사태가 가져온 충격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미국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X에 올라온 한 게시물인데요. 작은 마을 하나가 타이슨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3,2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건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다. 이 글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거대 기업의 결정 하나가 한 지역 사회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로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소고기 사업의 위기가 타이슨이 겪고 있는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소고기 위기는 타이슨을 둘러싼 여러 압박 중에 그냥 가장 눈에 띄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그 물밑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2025년 한 해는 타이슨에게 그야말로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았죠. 5월에는 창업주 가문 사람을 이사와에 앉히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7월에는 벤처 투자를 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11월에 들어서면서 위기가 터져 나오죠. 20일에는 기후 친화적 마케팅으로 소송을 당했다가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합의를 했고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는 네브래스카 공장을 닫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희망과 절망이 정말 정신없이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타이슨이 직면한 압박은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습니다. 첫째, 그린워싱 소송.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별로 안 친환경적이면서 친환경인 척 포장하는 걸 말하는데요. 타이슨이 기후 친화적 소고기라고 광고했다가 증거를 대지 못해서 결국 그 문구를 빼기로 했어요.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큰 실망을 안겨줬죠. 둘째, 불법 이민자 고용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셋째, 다른 회사들이랑 짜고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벌금이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역 분쟁 때문에 생기는 관세 문제 역시 수출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죠.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타이슨 푸드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회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강력한 닭고기 사업부가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큰 기둥인 소고기 사업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과연 타이슨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타이슨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 강력한 닭고기 사업부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주면서 회복을 이끌고 그 사이에 소고기 시장 공급이 점차 정상화되는 그림이죠. 여기에 AI 같은 디지털 투자가 성공해서 마진이 개선된다면 5%대 매출 성장도 가능할 겁니다. 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는요. 소고기 사업부의 손실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면서 닭고기 사업부가 번 돈까지 다 까먹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심리적 지지선인 $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고 정부 규제는 강해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면 회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타이슨의 다각화 전략 자체가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모아집니다. 닭고기라는 이 강력한 한쪽 날개의 힘만으로 거대한 제국 전체를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무거운 중심 사업부, 이 소고기의 무게가
결국 제국 전체를 땅으로 끌어내리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이 앞으로 타이슨 푸드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타이슨 푸드처럼 복잡하고 흥미로운 미국 기업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모요라 서학개미 채널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